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500년 전에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과학혁명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기계로 보면 인간도 결국 기계화된다. 그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유명한, 그래서 예를 하나 가지고요. 토마스 홉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근대 초에 이 사람이 뭐 리바이어든이라는 책도 쓰고 정치 철학의 선구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봤지? 한번 그냥 실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연은 다른 많은 사물들에서처럼 인간의 기술을 통해 모방되어 결국 그 기술이 인공동물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생명체가 사지의 운동에 불과하고 그 운동의 시작이 어떤 주요 부분에 있다면 왜 우리는 모든 자동체가 인공생명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인식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인간 자신이 뭐다? 머신이다 이러네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뭐를 작동을 하면 어디가 움직이고 신경회로, 그 다음에 사지의 근육회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현대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자, 인간 두뇌를 열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요즘 소위 말하는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인공지능 그러면 두 가지 단계로 나눠요. 특화 인공지능, 인공 일반지능 이렇게 나누는데 특화 인공지능은 인간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 지능을 특화 인공지능 그래요. 예컨대 알파고와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서 예컨대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럼 바둑 프로그램을 입력시킨 거예요. 예컨대 우리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 수많은 영상 자료를 판독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진단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특화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제 친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일을 하는데 로펌의 예컨대 변호사 임용률이 요즘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판례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판례 분석을 누가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갖다가 임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입력을 시키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을 특화 인공지능이라고 그런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계산 누가 빨리 합니까? 컴퓨터가 훨씬 빨리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국어단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 처리하는 거 누가 잘합니까? 인간이 잘합니까? 컴퓨터가 잘합니까? 컴퓨터가 잘합니다. 일반 인공지능은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추구하는 건데 AGI라고 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특별한 영역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Deep Learning, 자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을 때에는 이것을 일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단계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지금 안 됐다고 그래서 미래에도 개발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로봇이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처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뒤에는 오래 사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광경을 목도하게 돼요. 로봇이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반 인공지능을 갖다가 장착한 로봇이 앉아가지고 이진우 교수 하는 단어의 수는 250가까이 안 되고 저거는 지난번에도 한 거잖아. 왜 강의를 저따위를 해? 뭐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걸 못해요. 왜?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망각해요. 옛날에 한 게 뭐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 비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세계가 오면 우리는 참 좋아지겠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뭐 예전에는 제가 여기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제가 글을 쓰는데 예전에 학사학위 논문은 제가 원고지에 썼고 석사학위 논문은 타이프라이터로 쳤고 박사학위 논문은 1세대 컴퓨터로 쳤는데 요즘 제 책은 전부 다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뿐인가요, 어디?
여기에다가 이제 개인 비서가 있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때? 광주의 미세먼지 정도는 어때? 광주 사람들 좋던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정말 친절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인공일반지능이 됐을 경우에는 로봇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 세계를 다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끔찍한 일 아니냐라는 두려움, 찬탄과 두려움의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맨 밑에만 보시면 되는데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요, 인간은 지금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결정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인가도 결정하고 이런다면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꿔놓을 것인가? 그러면 인간 본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이제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호모 데우스. 호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호모는 인간이라는 라틴어, 데우스는 신이라는 라틴어.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호모 데우스. 예, 21세기의 인간이 추구하는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기를 갖다가 많은 고고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류세다, 엔스로포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의 조상이 이 지구에 등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라시아를 거쳐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중에는 멸종되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는데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두개골도 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갖다가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기절이 나와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홀로세에 살고 있다. 학명, 지금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볼 때 홀로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7만 년을 인류세, 즉 인류의 시대로 부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 몇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 생태계 독보적인 결정적 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은 누가 다 결정합니까? 우리 인간이 다 결정을 하죠. 자, 7만 년 전에 왜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갖다가 물리치고 지구를 지배하고 호령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건 인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어떠한 계기로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인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12,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500년 전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단계 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2018년도에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고 불멸을 꿈꾸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만 년 전에 일어난 인지혁명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거죠. 도대체 7만 년 전에 무엇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 상단 보면 호모 루돌펜시스에서 그 다음에 직립인간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서 오른쪽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인데 이 세 종들은 전부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가 여러분들 보시면 인류가 태어나서 7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기 맨 밑에 보면 여기 호모 사피엔스예요.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등장하게 된 거는 아주 짧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구의 역사를 1년 365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은 마지막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무지 짧아요. 짧은 시간 중에서도 7만 년 됐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아주 짧은 시기였죠.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호모 사피엔스는 세계를 어떻게 정복했을까? 뭐 이렇게.